KABC는 5개 척도죠. 근데 언어, 그러니까 언어 위에 언어 지식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쓰라는 문제입니다. 왜 언어를 뺄까요? 그렇죠. 언어가 부족한 아이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아동이라던가 언어 지연 아동입니다. 그래서 비언어 중심 능력을 보는 검사입니다. 음, 우선 생각하는 방식, 플러스 배운 결과가 핵심이죠.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차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3, 5, 1 따라 말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동시 처리예요.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는 거. 예를 들어서 퍼즐 맞추기. 그래서 한눈에 이해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보면은 순차냐, 동시냐, 그래서 차례냐, 한 번에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인지처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순차 플러스 동시를 합친 전체 머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고 능력인 거죠. 네 번째는 습득도입니다. 어치브먼트죠. 그러니까 배운 것, 공부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읽기, 쓰기,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결과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차 처리, 그러니까 정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능력. 두 번째는 동시 처리, 정보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세 번째 인지 처리 과정 척도. 그거는 순차 처리와 동시 처리를 종합한 인지 능력이에요. 네 번째는 습득도 척도입니다.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성취 수준인 거죠. 그래서 순서, 전체 합 학습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 순차, 동시 플러스 배운 결과 습득입니다. 따라서 KABC는 언어를 제외하고 정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능력, 순차,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해하는 능력, 동시, 이 둘을 합친 전체 인지 능력, 그리고 학습된 결과 습득도를 평가하는 검사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토큰 이코노미 왜 좋은가? 어, 토큰 이코노미는 그렇죠. 잘하면 바로 점수, 그러니까 토큰을 주고 나중에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 토큰은 가짜 보상이죠. 근데 나중에 진짜 보상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아, 장점을 3가지 말해보면 그 첫 번째가 다양한 강화물로 교환 가능. 그러니까 토큰을 모아서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모으면 간식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휴식으로 이 중에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화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은 더 큰 보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 10개가 장난감으로. 그러니까 작은 보상이 큰 보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명확히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좋은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숙제하면 토큰 지급. 또 무엇이 좋은 행동인지 분명해지는 거죠. 여기에 즉각적 강화 기능이 있어요. 행동 직후 바로 토큰. 그러면 바로 보상 가능입니다. 그래서 토큰은 다양한 강화물로 교환이 가능하여 강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토큰을 축적하여 더 큰 강화물로 교환할 수 있어 강화 효과가 크다. 세 번째는 바람직한 행동을 명확하게 강화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즉각적인 강화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교환, 축적, 명확, 즉각이에요. 그러니까 토큰을 바로 주고 나중에 크게 보상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하면 스티커 주고 스티커를 모으면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행동이 증가합니다. A는 상담자의 반응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B는 실제 상담에서 말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고 어떻게 말하냐죠. A 설명해 볼게요. 인간 중심 상담 핵심 기술입니다. 공감과 반영이 있네요. 그러니까 공감은 엠파시, 그러니까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은 디플렉션이죠.
감정을 다시 말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런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핵심은 공감 플러스 반영입니다. B는 실제 상담 대사인데 이건 이론 말고 실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 핵심이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감정이 폭발한다. 감정, 외로움, 억눌림, 터짐.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은 공감 플러스 반영의 말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로 그동안 혼자 많이 참고 지내셨던 것 같네요. 그 감정이 쌓이다가 한 번에 터진 것처럼 느껴지셨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 잡기 그리고 다시 말해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담자의 반응은 공감과 반영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다시 표현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혼자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 같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감정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느낌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 감정을 반영하여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여러 신경심리 검사가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인지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은 신경심리 검사들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인지 기능, 그리고 서로 다른 검사지만 같은 기능을 보는지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KMMSE 이건 코리안 미니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이죠. 그러니까 레지스트레이션 리콜 그래서 의미가 정보 입력, 등록, 그 다음에 정보 떠올리기,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기억하기 기능입니다. 그 다음 SVLT 이것은 서울 버벌 러닝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여러 번 들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단어 기억이니까 언어적 기억력이에요. 세 번째는 RCFT예요. 그러니까 레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죠. 그러니까 즉각 회상, 지연 회상, 그러니까 제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고 기억했다가 다시 그리기. 그래서 시각 정보 기억이고 시각적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세 검사 모두 공통점은 기억하고 저장하고 다시 꺼내려는 기능이에요. 따라서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정보 처리 이론, 그러니까 입력, 저장, 인출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인지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상과 제인,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단어들이 모두 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학생이 뭐 방금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할 때 이제 KMMSE, SVLT, RCFT 그러니까 단어 기억 확인, 언어 기억, 시각 기억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억력 저하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회상, 리콜, 제인, 리코그레이션이 나오면 기억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리콜, 회상인 거죠. 그 다음에 리코그니션, 제인, 이미디엇, 즉각, 그 다음 딜레이드, 지연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기억력이에요. 보고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능력, 기억력입니다.